안녕하세요. 컴파일러 7번째 강의 복습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정말 좀 많이 배웠죠. Shift Reduce Parsing이라는 방법을 배웠고, 이것을 코드로 구현해내는 예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예크하고 렉스의 관계를 보시면 여기 아래 그림에 잘 나와 있는데요. 렉스는 YYRex라는 어휘 분석기를 생성을 해주고, 예크는 YYPars라는 구문 분석기를 생성해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휘 분석기의 결과는 토큰이라 그랬죠. 그래서 YYPars는 YYRex를 불러서 토큰을 받는 걸 가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를 배우기 전에 먼저 렉스를 배우는 게 맞죠. YYPars의 결과는 파싱 결과를 이제 액션으로 수행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런데 예크가 취하고 있는 그 파싱 방법은 LALR1이라는 방법이에요. LALR1이라는 방법인데, 이것은 Shift Reduce Parsing의 한 가지 종류예요. 그래서 Shift Reduce Parsing을 좀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이해하는데 훨씬 편합니다. Shift Reduce Parsing을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Shift Reduce Parsing은 Shift하고 Reduce하고 두 가지 액션을 수행하면서 Write Pars를 생성하는 그런 구문 분석 방법입니다. 여러분들 Write Pars가 뭔지 이제 궁금하실 텐데, Write Pars는 뭐냐면, Write Pars를 보기 전에 Parse가 뭔지 알아야 되겠죠. Parse는 Parse 트리를 생성하기 위해서 사용한 프로덕션 룰이에요. Parse 트리를 만들 때 사용한 프로덕션 룰, 생성 규칙의 나열이에요. 생성 규칙이 한 번만 사용되지 않겠죠. 여러 번 사용될 텐데, 생성 규칙의 어떤 생성 규칙을 한 줄로 쫙, 사용된 생성 규칙을 한 줄로 나열했을 때 그것을 parse라고 해요. 보통은 생성 규칙을 나열하는 게 번거롭기 때문에 생성 규칙에다가 번호를 붙이고 그 번호로 나타내죠. 그것도 이제 parse라고 불러요. 근데 write parse는 뭐냐면 rightmost derivation, 그러니까 최우단 5단 유도, 5단 유도를 했을 때 사용된 생성 규칙의 역순이에요. 여러분들 역순을 하는 게 조금 이상할 수도 있는데, 이게 버텀업 파싱의 경우, 그러니까 파스 트리를 밑에서부터 만들어내는 경우에는 이게 되게 자연스럽습니다. 예를 한번 볼게요. 예를 보시면 이런 문법이 있다고 해봐요. 2는 2 플러스 t, 2는 t, t는 t 곱하기 f, t는 f, f는 id, 이런 문법이 있다고 하면, 그러면 id 곱하기 id는 이 문법에 생성이 되겠죠. 2가 t로 바뀌고 t가 t 곱하기 f로 바뀌고, 그 다음에 t는 또 f 바뀔 수 있고 두 f는 다 id로 바뀔 수 있으니까 생성이 돼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하시냐면, Shift Reduce Pars에서는 인풋하고 스택을 가정하는데, 처음에 인풋에 원래 주어진 센텐스가 있다고 생각해요. id 곱하기 id. 근데 지금 여기 밑에 서브스크립트 1, 2를 해놓은 이유는 같은 id인데 이제 구별하기 위해서, 우리가 설명할 때 구별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처음에 이걸 보면 처음 액션은 항상 shift예요. 스택에 있는 대부분, 항상이라고 얘기하기 좀 그럴 수도 있겠네. 대부분 shift예요. 왜냐하면 여기 있는 입력을 스택으로 옮기는 거죠. 그 다음에 스택에 있는 이 시작 부분을 id가 여기 이쪽에 프로덕션 룰 5번에 우변에 있잖아요. 그걸 좌변으로 바꾸는 거, 그걸 reduce라고 해요. 그래서 id를 f로 바꿨죠. reduce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 f가 또 이 4번에 우변이잖아요. 그걸 또 t로 바꾸는 거, 이것도 reduce죠. 그래서 이 reduce 액션이 일어날 때 프로덕션 룰을 사용하게 됩니다. FID, TF 이거 사용하게 되는데, 그때 이 Shift Reduce Pars에서 발생되는 FID, TF, FID, T는 T 곱하기 F, E는 T 이거 있잖아요. 이 순서를 Write Pars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번호로 붙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5번, 4번, 5번, 3번, 2번 이렇게 되죠. 그게 Write Pars가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 Shift Reduce Parsing, 그럼 어떻게 파싱을 하는 거냐면, Shift하고 Reduce를 계속해요. 계속하면서 여기에 그 스택에 있는 스택이 점점 이제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겠죠.
그러니까 리듀스 할 때 줄어들겠죠. 여기 보면 t 곱하기 f일 때는 이걸로 줄어들잖아요. 쉬프트 할 때는 주로 늘어나죠. 늘어나는데 그래서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는데 그러면서 마지막에 입력을 다 읽고 스택에는 스타트 심볼이 있으면 그러면 성공한 거예요. 그때는 accept라고 합니다. 여기 이제 몇 가지 복잡한 용어가 나오는데 sentence는 처음에 주어진 이 문자열, 사실은 처음에 주어진 문자열은 아니고 그 문자열이 accept가 된다면 그 문자열을 sentence라고 하고요. sentential form은 스타트 심볼에서 이제 derivation 하잖아요. derivation을 했을 때 나타나는 모든 그 인풋 시퀀스들 있죠. 그거를 이제 sentential form이라고 해요. 그리고 variable prefix는 뭐냐면, 그러니까 sentence도 sentential form일까요? 예, 맞아요. sentence도 sentential form이에요. 근데 sentential form이라고 해서 항상 sentence는 아니겠죠. variable prefix는 뭐냐면 shift reduce parsing에서 스택하고 인풋 두 개로 나눠진 걸 합치면 항상 sentential form이 되거든요. 그런데 스택에 있는 부분, 이제 달러 표시 빼고, 그래서 입실론, id, f, t, t 곱하기 id2 이런 것들이 다 variable prefix예요. 핸들은 뭐냐? 핸들은 variable prefix의 이 뒷부분 있죠? 뒷부분 중에서 이 좌변으로 reduce 되는 부분, 그거를 핸들이라고 해요. 예를 들면 여기에 바로 요 얘의 경우 id1이 f로 reduce가 됐죠. 요 id1이, 그럼 요거 핸들이에요. id1이 핸들이고, 그 다음에 f가 t로 reduce 됐죠. f 핸들이에요. 근데 t는 t로 reduce가 안 됐죠. 이건 핸들이 아니에요. t 곱하기 f도 뭐 reduce 되지 않았죠. 핸들이 아니에요. id2는 f로 reduce 됐죠. id2는 핸들이에요. t 곱하기 f가 t로 reduce 됐죠. t 곱하기 f는 핸들이에요. t는 2로 reduce 됐죠. t도 핸들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제 어떤 걸 보실 수 있냐면 variable prefix의 전부 다 핸들이 아니죠. variable prefix의 뒷부분에 있는 variable prefix의 suffix 부분, 예를 들면 지금 이게 t 곱하기 id2가 variable prefix인데 id2가 핸들이 되죠. 그렇게 해서 이 variable prefix의 그 suffix 부분이 핸들이 될 수 있는, 모두는 아니지만 그런 prefix를, right sentential form의 prefix를, 그걸 variable prefix라고 해요. 여러분들 이게 variable 하니까 뭐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variable이 원래는 자라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prefix가 점점 자라나면 그 뒤에서 핸들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어쨌든 사설이 길었어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이제 shift reduce parsing을 하는데, 이거 여러분들이 직접 하실 필요가 없고 이 eck라는 툴이 해줘요. 이 eck는 어떻게 해주냐면, 여러분들이 써주잖아요. 여러분들 그램마 y를 써주면 y.tab.c, y.tab.h 이걸 만들어주는데, 얘를 수행하면 걔가 파싱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y.tab.c는 렉스가 있다고 가정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렉스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인풋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렉스는, 그러니까 그 yy 렉스가 있다고 가정하는데 yy 렉스는 렉스나 플렉스로 만들 수 있겠죠. 예크 인풋도 비슷해요. 얘 위에 선언부, 그 다음에 여기 트랜스레이션 룰 부분, 그 다음에 여기는 임시 프로시저, 보조 프로시저 부분,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트랜스레이션 룰 부분이 얘기랑 좀 렉스랑 달라요. 여기는 생성 규칙하고 그거에 대한 액션이 나와 있어요. 간단한 예를 볼게요. 여기 보시면 이 선언 부분에, 이 부분은 그냥 C 코드로 카피되는 부분이에요. YYRX 프로토타입 선언한 거, YY에라 프로토타입 선언한 거, 그 다음에 stdio.h, ctype.h 이거 뒤에서 쓸 거죠. 쓸 거에 대한 라이브러리 인클루드 부분, 이런 부분들은 다 이제 그 C 선언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토큰 num이라고 돼 있죠. 토큰 선언 부분이에요. 여기 토큰은 지금 num 하나 뿐인가요? 플러스 토큰이죠. 예, 플러스도 토큰이라 써도 돼요. 근데 캐릭터 하나짜리는 기본적으로 그냥 토큰으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캐릭터 하나는 그냥 쓴 거죠. 자, 이렇게 돼 있고, 메인은 yy pass 부르고 return 0, yy error는 error message 스탠다드 에러로 하는 거고, yy rex가 좀 신기한데, 이건 지금 하나에 꾸겨 넣는다고, 한 파일에 꾸겨 넣는다고 이제 짧게 쓴 거예요. 캐릭터 하나를 읽어서 캐릭터가 뉴라인이면 인풋 끝난 걸로 봐요. 제로를 리턴하고, 디지트면
num을 리턴하죠. num이 토큰이니까. 아니면 c를 리턴해요. c는 뭐냐면 이제 플러스 같은 걸 리턴하겠다는 거죠. 이렇게 스탠드얼론 예크 인풋을 쓰면 여러분들 신기하게도 파싱을 해줍니다. 파싱 되는 예를 한번 제가 만들어 놓은 게 있으니까 보실게요. 여기 보시면 simple.y 에요. simple.y 똑같죠? 아까 그 코드랑 똑같고, 여기 보시면 simple.y에 플러스 대신에 이제 요거 돼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를 컴파일 한번 해볼게요. 바이썬을 먼저 불러야죠. 바이썬 dy 하고 simple.y 하면 d는 y.tab.h를 만들라는 얘기고, 사실 여기 필요는 없는데 렉스랑 같이 안 쓰니까 그냥 습관적으로 하시면 돼요. y는 예크처럼 수행되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해보시면 생성이 됐어요. 그 다음에 gcc y.tab.c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a.exe가 나오겠죠. 여러분들 dir로 a.exe 확인해 보시면 좀 전에 지금 5시 32분 토요일 지금 어둑어둑해지고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을 위해서 복습 동영상 만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몇 명 보지도 않더만. 어쨌든 그래서 이걸 수행을 해보면 a.exe 수행해 볼게요. exe 수행하시면 1 더하기 2 해보면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요, 2는 n으로 갔잖아요. 2는 n으로 갔는데 이게 뭐가 간 건지 아세요? 이 첫 번째 걸까요? 두 번째 걸까요? 여러분들 어떤 거 된 것 같아요? 첫 번째 거예요. 첫 번째 거. 그 다음에 2는 2 플러스 n 했잖아요. 그럼 이제 그거는 두 번째 2가 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그래요. 만약에 a.exe 해서 1만 했다. 그러면 하나죠. 그쵸? 2는 1, 하나인 거예요. 자, 여러분들 여기에서 뭘 더 배웠냐면 YYLBEL 배웠죠. YYLBEL. YYLBEL을 쓰면 그게 어트리뷰트라고 했었죠. 그걸 보시면 여러분들 확실히 아실 수 있을 건데, 한번 지금 되는지, 제가 한번 이건 안 해본 건데 여러분들 한번 되는지 한번 해볼게요. YYLBEL을 인티저로 여기다 만듭시다. 두플리케이션이 있다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int YYLBEL 해주고요. 만들어주고, YYLBEL을 여기서 디지트인 경우에 설정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is digit이면 그러면 num 리턴 하잖아요. 여기서 num 리턴 하기 전에 해야 되겠네. 이걸 여러분들이 이제 잘 이해 못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서 그거를 더 간단하게 쓰면 이렇게 한 거예요. 지금 이렇게 캐릭터를 읽고 그 다음에 리턴을 한 건데요. 리턴을 할 때 만약에 if 이거면 리턴 제로 한 거예요. 리턴 제로. 그리고 이거는 if is digit이면 그럼 리턴 num 한 거죠. 그쵸? 리턴 num 한 거예요. 여기도 세미콜론 붙이면 되겠다. 그 다음에 이거는 그렇지 않으면 무조건 C를 리턴한 거죠. 리턴 C 한 거예요. 이렇게 아까 짜놓은 거예요. 이걸 이제 짧게 한다고 그 강의 자리에 올린다고 이제 이렇게 한 건데, 자, 그럼 YYLBEL은 언제 필요하냐면 num 리턴 할 때 필요하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거 왜 오토 인덴트가 안 돼 있는지 모르겠네. 오토 인덴트는 심지어 이게 지금 3개로 했구나. 내가 4개로 해야 되는데 이런 실수를 하다니. 자, 오토 인덴트가 안 돼 있어서 지금 스페이스를 이러고 있는데, 여기 하기 전에 YYLBEL을 넣어줘야 되겠죠. YYLBEL은 C에 대한 넘버, 캐릭터가 지금 숫자면 C 빼기 0을 하면 되겠죠? 0을 하면 C에 대한 게 이제 거기 저장이 될 거예요. YYLBEL이 저장될 텐데, 그러면 여러분들 뭐라고 했어요? 여기서 이 EXP에 대한 밸류는 $, EXP는 $1, $2, $3잖아요. 여기다 $3를 풋스트링 하는 대신에 뭔지 해주면 되니까 printf를 해보죠. printf 해도
두 번째도 printf 해주고, 대신 뉴라인 넣어주는데, 뉴라인 넣어주기 전에 어떤 YYL벨에 대한 넘버인지 같이 출력해 주라는 거예요. 얘는 $3죠, 그쵸? 얘도 어떤 거에 대한 %d, 어떤 거에 대한 넘버인지 출력해 주라고 할 수 있겠죠? 얘는 뭐겠어요? 넘이 첫 번째 거니까 $1이죠.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한번 궁금하다, 여러분들. 한 번도 안 해봤는데 Python dy simple.y 한번 해볼게요. 오, 됐어요. gcc가 중요하죠. y.tab.c 컴파일이 돼요. 오, a.exe 아까 1 더하기 2 했었나요? 1 더하기 2. 보세요, 여러분들. 1에 대한 게 리듀스 된 거죠? 2에 대한 게 리듀스 된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2하고 그것도 값을 알고 싶다고요? 하실 수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simple.y 해보시면 여기에다가 값을 넣고 싶잖아요. 이 달러. 얘는 $1이죠? $1 출력하라 하면 되지. 얘는 $죠? $, 출력하라 하면 되지. 근데 물론 이걸 하려면 $2를 그러니까 $1을 계산하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1은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했잖아요. $는 $1 더하기 $3 이렇게 해주고, 좀 길어지니까 다음 문장으로 할게요. 그 다음에 얘는 $하고 $1 해주면 되죠. $하고 $1 해주면 되고, 얘는 그러면 어떻게 해주면 되겠어요? 좌측에 $는 $1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해주고, printf에서는 이쪽에 출력하고 싶다. 이쪽에 어떻게 하면 돼요? %d로 하고, 이쪽에 $,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자, 이러면 좀 액션이 길어지긴 했는데 여러분들이 좀 더 보기 좋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어떻게 나온다는 얘기냐면 Python dy simple.y 그 다음에 gcc y.tab.c 그 다음에 a.exe 해보면 1 더하기 2 더하기 3까지 해볼까요? 내친김에 3 더하기 4까지 4까지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1이 1로 리듀스 됐죠. 첫 번째 거 1 더하기 2 리듀스 되면서 3이 됐죠. 3 더하기 세 번째 3 리듀스 되면서 6이 됐죠. 6하고 4 리듀스 되면서 10이 됐죠. 그쵸?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 아주 재밌는 결과 보실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게 항상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문법을 잘못 작성하면 컨플릭트가 날 수 있어요. 컨플릭트는 뭐냐면 문법이 모호해서 어떻게 내가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두 가지 컨플릭트가 있는데 쉬프트를 해야 할지 리듀스 해야 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쉬프트 리듀스 컨플릭트, 리듀스 해야 할지 리듀스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럼 리듀스 컨플릭트예요. 지금 이 경우에 컨플릭트를 이제 일부러 만들어 보면 어떻게 여러분들 할 수 있냐면 simple.y 일부러 모호한 문법을 만들어 보죠. exp는 exp 더하기 exp로 하면 모호해지겠죠, 그쵸? 그래서 exp 이렇게 해볼게요. 모호한 문법이 됐어요. 그래서 만약에 python dy simple.y 하면 이 컴플릭트가 나죠. shift reduce 컴플릭트가 나죠. 그쵸? 신기하죠, 그쵸? 근데 이 shift reduce 컴플릭트 날 때는 그냥 뭐 그래도 되긴 돼요. 이게 수행은 돼요. a.exe는 원래 됐던 거지. gcc y.tab.c 생성이 되고, 그 다음에 a.exe 해보면 1 더하기 2 더하기 3 1 더하기 2까지만 해볼까요? 되죠, 그쵸? 이거는 shift를 우선시해서 하는 그런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랑 생성한 게 다르죠. 1 더하기 2 했는데 2를 n을 2로 한 거 맞고요. n을 2로 한 거 맞고, 그 다음에 2n은 아니고 좀 이거랑 다르구나. 제가 액션을 안 바꿔서 여러분들 헷갈리는데 2는 2죠. 이거 둘 다. 둘 다 2예요. 자, 2는 2로 되어 있는 이런 경우인데
그래서 무조건 쉬프트를 했기 때문에 이쪽 뒤까지 다 가서 리듀스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앞에 걸 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다고요? 예, 그거는 여러분들 조금 더 배워야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컨플릭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거를 렉스하고 같이 쓰겠다. 지금 이 경우에는 만약에 12 더하기 13 하면 에러가 나요. 왜냐하면 1만 캐릭터 하나만 지금 토큰으로 받잖아요. 에러가 나는데, 그리고 아니면 1 더하기 스페이스 더하기 2 해도 에러가 나거든요. 왜냐하면 스페이스 처리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어휘 분석기랑 같이 하는 게 좋겠죠. 그 같이 하기 위한 방법이 expr.y를 이런 식으로 쓴 다음에 어휘 분석기에서 이제 이런 것들을 처리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 탭이나 스페이스 처리해주고요. 그 다음에 여러 자릿수 인티저 처리해주고,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 좀 아까보다 더 강력한 그런 파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경우에는 메이크 파일 만들어서 해주시면 좋고요. 메이크 파일 할 때 여러분들 실수하는 거 많이 있었는데, 이 콜론은 앞에 붙여야 돼요. 여기다가 앞에 붙여 쓰셔야 되고, 메이크 파일의 의미는 이걸 메이크 하려면 rex.y.c가 있어야 된다, y.tab.c가 있어야 된다, y.tab.h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때 이 타겟을 만드는 방법은 이 gcc 이 방법 있잖아요. 이걸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rex.yy.c를 만들려면 이게 이 타겟인데요. 타겟을 만들려면 이런 소스가 있어야 되고, expr.l이랑 y.tab.h랑 소스가 있어야 되고, 그때 타겟을 만드는 방법은 플렉스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앞에는 탭 쓰시고요. 여기 콜론 앞에는 항상 붙여서 써야 돼요. 여러분들 공학장만 들으신 분들은 왜 붙여 써야 되는지 아실 텐데, 붙여 쓰는 게 맞아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하시면 메이크 바로 하면 돼요. 지금 여기서는 메이크에서 o expr 했잖아요. 그러면 아웃풋을 expr로 만들란 얘기예요. 예를 들면 아까 같은 경우에도 gcc 할 때 o 하고서 뭐 a.out이 아니고 다른 거 b.out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 o b 하면 돼요. 예를 들면 gcc y.tab.c 하시고 o b 하면, 그 다음에 b 하시면 이거 할 수 있어요. 1 더하기 2 이런 거 할 수 있는 거죠. b가 executable이니까. 이게 지금 컴퓨터가 느려가지고 그렇게 됐는데, 어쨌든 이렇게 여러분들 해보시면 되겠고요. 20분 안에 끝내려고 했는데 20분도 넘겼어요. 미안합니다. 서머리 나중에 한번 보시고요. 렉스랑 같이 이렇게 쓰실 수 있다. 쉬프트 리듀스 파싱에 대한 서머리는 없네요. 쉬프트 리듀스 파싱은 스택하고 인풋 이용해서 하는 파싱 방법이고, 거기 이런 복잡한 센텐스니, 센텐셜 폼, 바이어블 프레픽스, 핸들, 이런 복잡한 용어들이 있다. 어쨌든 얘는 라이트 파스 생성하는데, 라이트 파스는 파싱 그 생성 규칙의 시퀀스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토요일날 복습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월요일은 수업 없는 거 아시죠? 수요일날 중간고사에서 모두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범위는 오늘 그 한 부분까지, 여러분들 지난 수요일까지 한 부분까지입니다. 이번 복습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